지금부터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2회 입찰담합과 건설이권 카르텔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공정거래 실천 모임의 대표 김병배입니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사고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실공사의 배경에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인천 철근 누락 사고에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은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11개 회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에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입찰 담합과 건설 이권 카르텔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입찰 담합과 건설 이권 카르텔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이 입찰해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교사 또는 종용할 경우에 이게 입찰 담합으로 나타나기 쉽고, 또 공공기관 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시키면 이것이 입찰 담합 방지와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을 묶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전문가로 초대한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철호입니다. 지철호 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관련 분야의 책도 여러 권 쓰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일본의 입찰 담합이나 입찰 담합 방지 제도에 대한 논문도 쓰셨습니다. 그럼 먼저 입찰 담합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담합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입찰은 보통 최저 가격으로 응찰한 기업이 낙찰받는데, 그래서 낮은 가격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합니다. 공공 분야 입찰이라면은 이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거고요. 민간 분야 입찰인 경우에 소비자 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입찰 담합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있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많은 입찰 담합인데 무슨 해소 방안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입찰 담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 제도를 바꾼다든지 계약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면은 행정기관이 조사해서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행정제재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는 그게 좀 중대하다면은 검찰에 고발해갖고 형사처벌을,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요. 형법에서는 입찰방해죄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도 있고요. 또 건설공사 입찰이라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렇게 제재 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제재보다는 입찰 담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도 개선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찰 담합의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아니면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제대로 작동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예. 상당히 복잡한 문제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도 입찰 담합이 문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 직원이 입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그런 법률을 제정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요건 조금 길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보통
담합 천국이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자체가 발주한다든가 아니면은 건설 입찰 이런 데서 아주 담합이 너무 성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본에서는 그래서 뭐 사전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수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간사를 둬갖고 이렇게 담합을 한다든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기관을 아예 그냥 내정시키는 어떤 그런 행태를 통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이런 담합에는 해당 지역의 어떤 정치가하고 기업 그리고 발주기관, 임직원들이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거든요. 정치가는 자기 어떤 정치 자금을 모을 수가 있고 기업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공사를 자기들이 발주할 수 있고 공무원들은 이런 정치가나 아니면 기업을 도와주면서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아주 빈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하냐면은 조사를 해서 그냥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본은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고발을 많이 안 해서 그냥 행정 제재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담합이 계속 만연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2000년대부터 이제 깨닫고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명당하고 자민당, 보수당, 여권 3당이 이런 입찰 행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자.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거는 결국 공공 분야에서 만연한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담합의 관여자를 처벌하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본의 입찰 담합 관여 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이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그러면은 보통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공무원 또는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이런 그 기관의 어떤 임직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행위는 최초는 이제 세계 유형으로 해갖고 담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임직원들이요. 아니면 낙찰 예정자가 누구라는 의향을 이렇게 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발주기관이 입찰이나 아니면은 계약에 관련 어떤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이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더 강화해서 입찰 담합을 아예 방조하는 옆에서 일어날 때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이런 행위까지 처벌하는 그런 그 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일본에서 입찰 담합 금지를 해서 적발됐다. 예. 그렇게 무슨 처벌이 있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행정기관의 장한테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조사를 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공표하라 이런 제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은 징계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더 강화해서 발주기관 직원이 담합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입찰 정보 아니면 예정 가격 이런 거를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250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주도록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입찰 담합 관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또 처벌도 하고 해서 성공했나요? 무슨 성과가 있나요? 예. 그 아주 일본에서는 이게 아주 정말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전속고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은 조사기관에서 직접 어디나 그걸 인지하면은 조사해서 처벌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법 시행된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기가 힘들었었는데 한 1년에 한 10여 건 이상이 시정 조치되고
뭐 가끔 일본 어떤 언론에서는 전직 내지는 현직 뭐 지사나 아니면 고위 행정기관 아니면 지자체장의 임직원들이 수사를 받는다든가 조사를 받는다든 이런 보도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발주기관한테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직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징계 처분 사례도 흔하게 있을 정도로 이게 아주 이 법이 성공적으로 일본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그런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일본은 정부나 정치 그리고 또는 그 산업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 상당히 그 밀착 관계가 있는데 그런 그 법이 도입돼서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군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담합을 그 전에는 조장하거나 권유하거나 심지어 담합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담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부터는 이 공공기관의 어떤 임직원들이 담합의 감시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담합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같은 경우를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 적발해갖고 처벌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공공기관 어떤 임직원까지 담합의 감시자가 되니까 이 담합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담합이 안 이루어지는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네. 그럼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말로만 뭐 방지하겠다,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보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하니까 바로 그 성과로 나타나는 거군요. 예, 결국.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도 개선이 중요하고. 예.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런 그 공공부문 직원의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면 입찰 담합 방지나 건설 이권 카르텔의 혁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법이 이루어지면은 정치가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어떤 임직원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치가나 아니면은 행정기관의 어떤 그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거니까 이런 것이 입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어렵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표한 그 정부의 사후 대책에 보더라도 이런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조금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거기에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추진하는 어떤 추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가 없으면 이 법이 제정되기가 어렵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거를 처음에 주창했던 거는 공명당이라는 어떤 이렇게 야당이군요. 예, 야당 아니 여당이지만은 야당 역할을 하는 여당의 같은 성격의 정당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자민당 내지는 다른 보수당도 3당이 그냥 거기에 같이 참여해갖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되고 운영되려면은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 그 철근누락 아파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뭐 움직이처럼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에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일단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나 성과를 많이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제철호 부위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2회 입찰 담합과 건설 이권 카르텔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의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철호 부위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